18일 이슬람의 테러단체 IS를 추종하는 시리아인 A씨가 국내에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입국한 후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고 가입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차량 안에선 부탄가스와 폭죽 등 폭발성 물질이 다수 발견됐으며 그의 노트북 등에는 IS와 관련된 영상물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A씨와 같이 장내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다분한 인물을 조기에 체포, 구속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6년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덕분이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 발의로 처음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세 분의 대통령을 거치는 긴 시간 동안 매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15년 만인 지난 2016년 정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테러 방지법을 특화시켜달라 직접 언급하신 만큼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제정을 위해 힘쓰신 반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려 19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감행하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에 결사 반대하기도 해서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당시 반대했던 야당과 시민단체가 제시했던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침해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사례는 없는 반면 잠재적 테러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인물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온갖 시련을 뚫고 제정된 법 하나가 그 이름대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것입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위시한 저지로 이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었다면 A씨의 차 안에 있던 폭탄이 서울 시내 어딘가에서 터지고 수천 명의 피해자가 생기고 난 다음에야 테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희생자들의 죽음을 깔고 앉아 다음을 논하는 일명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대한애국당 청년위원회는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이 대한민국에 불필요한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이 직접적 테러와 사이버 테러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애국당 청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던 정신을 이어받아 현 정부에게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물어볼 것입니다. 대한애국당 청년위원회는, 아니 저희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명을 가지고 현 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해 옳은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며 올바른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청년위원회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예멘 출신 난민 관련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난민 자격 심사를 받고 있는 500여 명의 예멘 출신 신원 미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무슬림 난민들의 합법적 국내 거주 및 자유로운 이동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행복 추구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슬림을 두려워합니다. 무슬림은 여성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도 죄의식이 없는 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인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의 국가들에서는 이미 무슬림 난민들이 집단으로 연루된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마저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을 담은 동영상들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국가가 그들에게 베푼 인도주의 정신은 자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시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난민 자격을 취득하기도 전에 설거지를 하다 칼부림이 났다는 제주도 난민들의 행태를 보면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둘째, 지금 인터넷에서는 제주도에 체류 중인 난민들을 가짜 난민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들의 출신지가 예멘임에 기인한 현상입니다. 예멘은 북한이 군사 교류를 하는 중동권 국가들 중 하나로 1960년대부터 북한과 수교하고 있고 북한의 기술자들 또한 상당수 근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현실, 항시 존재하는 안보 위협 앞에 불안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러한 난민 수용이 자칫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결코 과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본격적인 난민 수용을 실시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국정은 단순히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식의 순수한 인간의 정리에서 비롯될 수 없습니다. 국정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를 유일무이한 지표로 삼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률, 가계부채, 저성장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IMF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입니다. 세금은 사용되어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이유만으로도 진정으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라면 하루빨리 입장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종식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재 청와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무분별한 난민 수용으로 위태로워질까 우려하고 있고 난민 반대 국민청원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묵묵부답 상태입니다. 이미 이러한 위험의 발생은 충분히 예견되었습니다. 만약 난민들을 수용 및 지원한 후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관계 당국뿐만 아니라 이를 진지하고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정부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8년 7월 13일) 대한애국당 청년위원회